저는 전라도 깊숙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참 작은 마을이었죠. 집이라고 해봤자 20채 남짓. 그 중에서도 저희 집은 제일 끝자락에 있었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고 며칠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아버지가 그때 일을 말씀해 주실 때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혜야, 내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내 이름만 부르셨단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죠. 아버지와 저 둘이서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아버지는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어요. 손이 크고 거칠었지만 저를 쓰다듬을 때만큼은 깃털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논밭에 나가시고 해가 져서야 돌아오시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아빠, 오늘도 힘들었죠? 제가 이렇게 물으면 아버지는 늘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힘들 게 뭐 있냐? 우리 은혜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게 제일이지. 그러면서도 몰래 허리를 주물러 주무르시는 모습을 봤어요. 어린 제가 봐도 아버지는 고단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희를 안쓰러워했어요. 특히 옆집 할머니는 자주 반찬을 가져다 주셨죠. 김치, 젓갈, 때로는 따뜻한 미역국까지.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깍듯이 인사를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은혜야, 사람이 받은 은혜는 꼭 갚아야 한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언젠가는 꼭 갚아야 해. 저는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아버지 말씀의 무게를 느꼈거든요. 저희 집은 정말 가난했어요. 겨울이면 연탄 한 장이 아까워서 이불을 덮고 떨며 지낸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를 더 꼭 껴안아 주시며 따뜻하게 해주셨죠. 춥지 않냐, 은혜야? 아니에요, 아빠. 전혀 춥지 않아요. 저도 아버지 앞에서는 강한 척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가 더 힘들어 하실까봐 걱정됐거든요.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제가 얼마나 다른 아이들과 달랐는지 알게 됐어요. 다른 친구들은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고 새 옷을 사주고 학용품도 넉넉하게 챙겨줬죠. 저는 아버지가 서툰 솜씨로 만들어주신 주먹밥 하나로 하루를 버텼어요. 은혜야, 맛없지?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시면 저는 늘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주먹밥이 제일 맛있었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저는 점점 독립적이 됐어요. 아버지가 힘드실 때는 제가 집안일을 도맡아 했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세 익숙해졌어요. 우리 은혜가 이렇게 의젓할 수가. 아버지는 기특해 하시면서도 미안해 하셨습니다. 어린 제가 너무 일찍 어른이 되고 있다는 걸 아셨거든요.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서로 도왔어요. 누가 아프면 함께 간병하고 농사철이면 품앗이로 일손을 나눴죠. 저희도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마을 사람들이 거들어 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저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혜야,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의 은혜는 꼭 갚아야 한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언젠가 제가 커서 이 모든 도움을 갚아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자 저는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했어요. 선생님들도 저를 예뻐하셨죠. 하지만 중학교 진학이 문제였습니다. 마을에는 초등학교밖에 없었거든요. 중학교에 가려면 읍내로 나가야 했어요. 은혜야, 미안하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중학교 보내고 싶지만 형편이 안 된다.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다른 아이들은 당연히 중학교에 가는데 저만 못 간다니. 하지만 아버지를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저만큼이나 속상해하고 계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마을 이장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은혜 아버지, 이 아이는 공부를 계속해야 합니다. 마을에서 조금씩 도울 테니 중학교 보내세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울었어요. 감사해서, 고마워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눈시울을 붉히시며 깊이 인사하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또다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야,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의 은혜는 꼭 갚아야 한다. 꼭 기억해라. 저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잠들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씀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될 줄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억할 틈도 없었죠. 어머니는 저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해주실 때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혜야, 내 어머니는 오랫동안 아팠단다. 그런데도 너를 보려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몰라.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몸이 좋지 않으셨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이 아이를 가지면 위험하다고 하셨는데도 끝까지 저를 낳으려고 하셨다죠. 그 결과가 어머니의 죽음이었습니다. 엄마는 어떤 분이셨어요? 제가 물어보면 아버지는 멀리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예쁜 사람이었지. 너처럼 말이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요. 어머니를 닮았다는 게 자랑스럽지만 그런 어머니가 없다는 현실이 아팠어요. 다른 아이들은 모두 어머니 품에서 자장가를 들으며 잠들었을 텐데 저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큰 손이 저를 토닥여 주었죠.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 대신 아버지의 거친 목소리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린 나이에 상실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친구들이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해줬어. 엄마가 저렇게 말했어.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슬퍼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저 둘이서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어머니를 잃은 슬픔도 컸을 텐데 절대 좌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해 더 열심히 사셨죠.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논밭에 나가시고 농한기에는 읍내까지 나가서 막노동을 하셨어요. 아빠, 오늘은 왜 이렇게 늦어요? 어느 겨울날 해가 다 진 후에야 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었고 손에는 상처가 나 있었어요. 공사장에서 벽돌 나르는 일 했단다.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해서 말이야. 아버지는 힘든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셨어요. 하지만 제가 봐도 몸이 많이 힘드신 게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고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느렸거든요. 아빠도 아픈가 봐요. 제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아프긴 뭐가 아프냐.
우리 은혜만 건강하면 아빠는 괜찮다.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라고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굴복하지 않는 그런 강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모든 걸 희생하셨어요. 본인이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입고 싶은 옷도 참으시면서 저에게만 좋은 걸 해주려고 하셨죠. 겨울에 제가 추워하면 당신 옷까지 벗어서 덮어주시고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당신은 안 드시고 저에게만 주셨습니다. 아빠도 드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는 배를 두드리며 웃으셨어요. 아빠는 배불러. 은혜만 많이 먹어라. 거짓말인 걸 알았지만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기 싫어서 모른 척 했어요. 대신 몰래 반찬을 조금 남겨두어서 아버지가 나중에 드실 수 있게 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버지가 심한 감기에 걸려서 열이 많이 나셨어요. 그런데도 새벽에 일어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빠, 오늘은 쉬세요. 너무 아파 보여요. 제가 걱정하며 말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 돼.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 그러면서도 몸을 가누지 못해서 벽에 기대셨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도 아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언제나 강하고 든든하기만 한 줄 알았는데 아버지도 저처럼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하지만 그런 아버지가 더 존경스러웠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도 저를 위해 일하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요.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커서 꼭 아버지를 편하게 해드리겠다고요. 아버지는 절대 웃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몸이 아프셔도 제 앞에서만큼은 늘 웃으셨어요. 그 웃음 덕분에 저도 절망하지 않고 잘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야, 아빠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정말로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아버지만 있으면 무서울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어머니의 빈자리를 더욱 실감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어머니가 예쁘게 머리를 따아주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고 맛있는 도시락을 싸주셨죠. 저는 아버지가 서툰 솜씨로 묶어주신 머리와 손수 만들어주신 주먹밥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아버지의 솜씨는 정말 서툴렀어요. 머리를 묶어주실 때도 삐뚤어지고 옷을 빨아주실 때도 얼룩이 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게 고마웠어요. 은혜야, 맛없지? 도시락을 싸주신 후 걱정스럽게 물어보시면 저는 늘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서 정성껏 만들어주신 주먹밥이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사랑이 들어있었거든요. 어느 날 학교에서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만드는 시간이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엄마 것, 아빠 것 2개를 만들었는데 저는 아버지 것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이 물어보셨죠. 은혜야, 엄마 것은 안 만들어. 저희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세요. 제가 담담하게 말하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친구들이 저를 불쌍하게 바라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불쌍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계셨으니까요. 그날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아빠는 저한테 엄마이기도 하고 아빠이기도 해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저를 안아주셨어요. 어깨가 살짝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도 울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저는 점점 독립적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힘드실 때는 제가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세 익숙해졌죠. 우리 은혜가 이렇게 의젓할 수가. 아버지는 기특해 하시면서도 미안해 하셨습니다. 어린 제가 너무 일찍 어른이 되고 있다는 걸 아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어떤 시련이 와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저도 강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다고 슬퍼하기보다는 아버지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시는 만큼 저도 아버지를 위해 착한 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아버지도 사람이고 언젠가는 저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걸요. 아버지가 영원히 제 곁에 있을 거라고, 언제나 저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 속에서 저는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우리 가족 그림을 그리는 숙제가 나왔어요. 다른 친구들은 모두 아빠, 엄마, 자기 3명을 그렸는데 저는 아빠와 저만 그릴 수밖에 없었죠. 선생님이 제 그림을 보시더니 물어보셨어요. 은혜야, 엄마는 어디 계시니? 하늘나라에 계세요.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 왠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어머니 생각만 났어요. 어머니는 정말 어떤 분이셨을까? 저를 안아주셨을까? 목소리는 어땠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께 물어봤어요. 아빠, 엄마는 어느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냐? 아버지는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저는 그냥 궁금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계셨던 곳을 가보고 싶었거든요. 읍내 종합병원이었단다. 하지만 은혜야, 그런 곳은 가면 안 돼.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꼭 한 번은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이었어요. 아버지는 새벽부터 농사일을 하러 나가셨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돌아오실 거라고 하셨죠. 저는 그 틈을 노렸습니다. 엄마를 만나러 가야겠어.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에 가면 어머니 흔적이라도 남아있을 거라고, 어쩌면 어머니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집에서 읍내까지는 꽤 멀었어요. 평소에는 아버지와 함께 버스를 타고 갔는데 혼자 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용돈으로 모아둔 몇백 원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읍내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어머니를 만난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읍내에 도착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종합병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길을 물어봐도 어른들은 바쁘게 지나가기만 했습니다. 점점 해가 져가는데 병원을 찾지 못했어요. 어떡하지? 길 한복판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무작정 나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도 헷갈렸습니다. 어느새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길을 잘못 들어선 건지 점점 더 외진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가로등도 없고 사람도 없는 곳이었어요. 무서웠지만 어쩔 수 없이 계속 걸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뒤에서 무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술에 취한 아저씨가 비틀거리며 따라오고 있었어요. 야, 꼬마야. 뭐하고 다니냐?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빨리 걸으려고 했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그 아저씨는 계속 저를 따라왔습니다. 어디 가는지 아저씨가 데려다 줄까? 정말 무서웠어요. 소리를 지르려고 했는데 목이 메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혜야, 은혜야. 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아빠, 아빠. 아버지는 자전거를 타고 오시고 있었습니다. 저를 찾으려고 마을 곳곳을 다니시다가 읍내까지 오신 거예요. 술 취한 아저씨는 아버지를 보더니 얼른 도망갔습니다. 은혜야, 괜찮냐? 다친 데는 없냐? 아버지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저는 아버지 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아빠,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다. 아빠가 왔으니까 괜찮아. 아버지는 저를 달래주시면서 자전거 뒤에 태워주셨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아버지 등에 기대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제대로 보지 못하신 건지, 아니면 저를 찾느라 너무 급하셨던 건지, 아버지가 자전거 균형을 잃으셨어요. 은혜야, 조심해. 아버지는 넘어지면서도 저를 보호하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품에 안겨서 별 다치지 않았는데 아버지는 그만 도로 옆 깊은 도랑으로 떨어지셨어요. 아빠, 아빠. 저는 정신없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도랑 밑에서 신음소리를 내고 계셨어요. 다리에서 피가 많이 나고 있었습니다. 은혜야, 괜찮냐? 다친 데는 없냐? 그런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제 걱정부터 하셨어요. 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아빠는 어때요? 아빠도 괜찮다. 하지만 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많이 아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 울기만 했어요. 다행히 지나가던 어른이 저희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해 주셨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아버지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저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병원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리뼈가 심하게 부러지고 신경도 많이 손상됐습니다. 수술을 해야 해요. 그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계속 기다렸어요. 마을 사람들도 소식을 듣고 와주셨습니다. 모두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몇 시간 후에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다리 하나는 절단해야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버지의 다리를 절단했다고요? 제가 집을 나가지 않았다면, 제가 엄마를 찾으러 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아버지가 의식을 찾으셨을 때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혜야, 울지 마라.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빠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제가 집을 나가지 않았으면. 아니야. 아빠가 더 조심했어야지. 아버지는 끝까지 제 탓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제 때문이라는 걸요. 제가 어머니를 그리워해서, 제가 무작정 집을 나가서, 제가 위험에 빠져서 아버지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고 믿었던 아버지가 제 때문에 다리를 잃으셨어요. 그 충격은 정말 컸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웃으시려고 하셨어요. 괜찮다, 은혜야. 다리 하나 없어도 아빠는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억지스러운 웃음을 알아챘습니다. 아버지도 많이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버지는 농사일도 못하시고 힘든 일도 못하실 텐데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한 제가, 어리석게 행동한 제가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날 밤 병실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평생 아버지께 죄송하다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고요. 하지만 그 죄책감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아버지가 입원해 계실 동안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하루 종일 아버지 침대 옆에 앉아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집을 나가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버지는 그런 제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저으셨어요. 은혜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빠 잘못이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잘못이에요? 분명히 제가 무작정 집을 나간 게 문제였는데요. 아니에요, 아빠. 제가. 아빠가 평소에 너한테 엄마 이야기를 더 많이 해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아버지는 천장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엄마를 궁금해하는 걸 알면서도 대충 넘어갔지. 그래서 내가 혼자 나간 거 아니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잘못하셨다는 거죠? 저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엄마를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 그거야. 아빠가 엄마 역할도 제대로 못 해줘서 내가 엄마를 찾아 나선 거지. 아버지는 자꾸만 본인 탓으로 돌리셨어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저를 탓하지 않으실까요? 왜 화를 내지 않으실까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버지는 같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은혜야, 아빠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며칠 후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아버지 상태를 설명해 주셨어요. 다행히 회복은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족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의족이라는 말을 듣고 가슴이 더 아팠어요. 아버지가 앞으로 평생 가짜 다리를 차고 살아야 한다니요. 제 때문에 말입니다. 선생님, 우리 아빠 완전히 나을 수 없어요? 제가 물어보자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절단된 다리는 다시 자랄 수 없어요. 하지만 의족으로도 충분히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울었어요.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은혜야. 아빠는 괜찮어.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아버지도 많이 슬프시다는 걸요. 밤에 혼자 계실 때 한숨 쉬시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의족 연습이 시작됐을 때 아버지는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처음에는 몇 걸음도 걷지 못하셨습니다. 넘어지시기도 하고 땀을 뻘뻘 흘리시기도 했어요. 아빠 힘들면 쉬세요. 제가 걱정하며 말하면 아버지는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야, 빨리 걷게 되어야 우리 은혜랑 산책도 하고 그러지.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찡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생각해 주시는 아버지가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아버지는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셨어요.
물론 예전처럼 빠르게 걸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혼자 움직이실 수 있게 됐죠. 은혜야 봐라. 아빠 이제 잘 걸어. 아버지는 의족을 차고 병원 복도를 걸으시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와, 아빠 정말 잘해요. 제가 박수를 치며 말하자 아버지는 더 기뻐하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정말 영웅 같은 분이라는 걸요. 퇴원하는 날, 아버지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야, 이제 우리 집에 가자. 아빠, 정말 괜찮으세요? 물론이지. 아빠한테 우리 은혜가 있는데 뭐가 무섭겠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은혜야,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내가 있어서 아빠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 내가 없었으면 아빠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어요. 제가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아버지는 오히려 저에게 고맙다고 하시니까요. 집에 돌아온 후 아버지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시작하셨어요. 농사일은 예전처럼 할 수 없었지만 다른 일들을 찾아서 하셨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도와주셔서 작은 가게를 차리게 됐어요. 은혜야, 이제 아빠가 장사꾼이 됐네. 아버지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작은 구멍가게였지만 아버지는 열심히 하셨습니다. 의족 때문에 오래 서 있기 힘드셨을 텐데도 불평 한 번 안 하셨어요.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게를 도왔어요. 손님들이 오시면 물건을 가져다 드리고 계산도 도와드렸습니다. 은혜가 도와주니까 일이 쉬워지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뿌듯했어요. 조금이라도 아버지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함께 가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은혜야, 아빠 생각엔 말이야. 네. 이 사고가 오히려 좋은 일일 수도 있겠다 싶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리를 잃으신 게 좋은 일이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예전에는 아빠가 농사일 하느라 바빠서 너랑 많은 시간을 못 보냈잖아. 그런데 이제는 매일 너랑 함께 있을 수 있어. 아버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너도 아빠 일을 도와주면서 더 의젓해진 것 같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코끝이 찡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아버지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빠는 정말 영웅 같아요. 제가 진심으로 말하자 아버지는 웃으셨어요. 무슨 영웅이야? 그냥 평범한 아빠인걸.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제일 좋은 아빠예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정말 제게 영웅이라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한 번도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분이라고요. 그 이후로 저희 부녀는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셨고, 저도 아버지에게 힘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면서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우리 은혜랑 함께하는 하루구나. 네, 아빠. 오늘도 힘내세요. 저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사고 때문에 힘들었지만 동시에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제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영웅이었고, 저는 그런 아버지의 딸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어려운 시간들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아버지는 제게 그런 힘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가게 덕분에 저희 살림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아버지는 제가 공부하는 데 필요한 건 무엇이든 해주려고 하셨죠. 은혜야, 대학 가고 싶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가고는 싶지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걱정 마라. 아빠가 어떻게든 해볼게. 아버지는 정말로 저를 대학에 보내주시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셨어요. 가게 일뿐만 아니라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까지 하시면서 등록금을 모아주셨습니다. 아빠,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우리 은혜가 대학생 되는 건데 이 정도야 뭐. 결국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아버지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은혜가 대학생이 되다니.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대학에 가는 날 아버지는 의족 때문에 힘드실 텐데도 직접 서울까지 따라와 주셨어요. 기숙사 앞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혜야, 서울은 큰 곳이니까 조심해라.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네, 아빠. 자주 전화드릴게요. 아빠는 괜찮으니까 너만 잘 지내면 돼. 서울 생활은 정말 새로웠어요. 모든 게 시골과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아버지께 부담을 덜 드리려고 노력했어요. 대학 3학년 때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과 선배인 박민수라는 분이었어요. 놀랍게도 민수 씨도 저와 같은 전라도 출신이었습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전라도 순천이에요. 은혜 씨는요? 저도 전라도예요. 정말 신기하네요. 그렇게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민수 씨는 성실하고 착한 분이었어요. 고향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은혜 씨 아버지는 뭐 하세요? 어느 날 민수 씨가 물어봤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가 의족을 차신다는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작은 가게를 하세요. 그런데요? 다리를 다치셔서 의족을 차세요. 쟤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거예요. 민수 씨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은혜 씨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민수 씨라면 아버지를 이해해 줄 것 같았습니다. 졸업 후 저희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아버지께 소개해 드렸을 때 아버지는 민수 씨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사위가 될 사람이 이렇게 예의 바른 줄 몰랐네. 아버님 잘 부탁드립니다. 민수 씨도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상견례를 했을 때 분위기가 영 좋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무뚝뚝하시고 권위적인 분이셨습니다. 시어머니도 차갑기는 마찬가지였죠. 혼자 자란 아이네요. 시어머니가 아버지를 보며 중얼거리셨어요. 그 말투에서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아버지가 정중하게 대답하셨는데도 시댁분들의 표정은 별로였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성급해.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지. 시아버지가 못마땅하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시댁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집안이 변변치 않으니 예단도 제대로 못하겠네.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대놓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버지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죠? 결혼식 당일에도 시댁분들은 여전했어요. 하객도 별로 없고 볼품없네. 귓속말이지만 저에게까지 들렸습니다. 마을에서 와주신 분들이 많지 않은 건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었는데요. 신혼집에서의 생활도 쉽지 않았어요. 시댁과 같은 동네에 살게 됐는데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찾아오셨습니다. 청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음식간이 왜 이래? 우리 아들 입맛에 안 맞을 텐데. 무엇을 해도 마음에 안 드신다는 투였어요. 저는 열심히 잘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인정받기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시아버지는 저를 완전히 무시하셨어요. 혼자 자란 아이가 무슨 기둥이 되겠어. 집안 살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문이네. 명절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참느라 힘들었어요. 은혜야, 참아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민수 씨는 위로해 주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어쩔 때는 시댁 편을 들 때도 있었죠. 우리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으시니까 조금 이해해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상했어요.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버지는 저를 한 번도 탓하지 않으셨고 언제나 따뜻하게 감싸주셨는데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또 잔소리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역시 어머니 없이 자란 아이는 달라. 어머니한테 배울 걸 못 배웠으니 당연하지. 그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터졌어요. 어머니가 없는 게 제 잘못인가요? 어머니 없이도 저를 훌륭하게 키워주신 아버지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울었어요. 아버지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참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 씨에게 말했어요. 당신 부모님은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죠? 저도 사람이에요.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댁에서의 서름은 점점 커져만 갔고 그럴 때마다 저는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버지의 따뜻한 품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한 몸이라 함부로 친정에 기댈 수도 없었어요. 저는 그저 혼자서 버텨내야 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도 시댁에서의 시선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 갈 때는 빈손으로 가면 안 되는 법인데, 시어머니가 제가 친정에 다녀온다고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가져가야 할까요? 그것도 모르고 시집 왔나? 역시 어머니가 없으니 예의범절을 모르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무너졌어요. 어머니가 없는 게 제 잘못인가요? 그런 상처를 주는 말을 왜 계속 하시는 걸까요? 명절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모이면 저는 항상 구석에서 일만 했어요. 설거지, 음식 나르기, 청소까지.
하지만 인정받기는커녕 잔소리만 들었죠. 동서는 요리를 참 잘하네. 우리 며느리도 좀 배워야겠어. 큰 시누이가 둘째 며느리를 칭찬하며 저를 은근히 비교했어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어머니 없이 자라서 손맛이 없나 봐. 시아버지는 제가 만든 음식을 드시고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당신들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야.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외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시부모님께 대든다면 더 큰 문제가 될 테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민수 씨에게 말했어요. 당신 아버지가 너무 심하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계속 그러시는 거죠? 아버지 성격이 원래 그래.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아기가 없다고요? 제가 어머니 없이 자란 걸 가지고 계속 상처 주시는데. 그래도 부모님이잖아. 조금만 참아줘. 민수 씨는 항상 부모님 편이었어요. 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이 집에서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친구들과 함께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분들 앞에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듣기 힘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자로서 배울 걸 제대로 못 배웠죠. 아이고, 그러면 힘드시겠네요. 며느리 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시켜야겠어요. 맞아요. 혼자 자란 아이들은 버릇이 없어서 말이에요. 저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혼자 자랐다고 버릇이 없다고요? 아버지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저를 키워주셨는데요. 우리 아버지만큼 훌륭한 분이 어디 있어요? 당신들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속으로는 그렇게 소리치고 싶었지만 현실에서는 네, 잘 배우겠습니다라고 고개만 숙였어요. 그날 저녁 혼자 있을 때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오, 은혜야. 잘 지내고 있냐?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네, 잘 지내요. 아빠는 어떠세요? 아빠는 괜찮지. 가게 일도 잘 되고 있고. 아빠, 왜 무슨 일 있냐? 저는 시댁에서 겪는 일들을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아빠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그래, 우리 은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아빠한테 말해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아버지의 따뜻함이 그리웠습니다. 아버지라면 절대로 저를 이렇게 무시하지 않으셨을 텐데요. 다음 날 시댁에서 또 모임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시아버지의 친구분들이 오셨습니다. 자네 며느리가 이거구만. 집안 내력이 어떻게 되나? 별거 없어요. 시골에서 혼자 자란 애라서. 시아버지가 마치 저를 물건처럼 평가하며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구만. 요즘 젊은 것들이 다 그렇지 뭐. 부모스라 해서 제대로 교육받은 아이들과는 다르지. 저는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하지만 차를 따라들이며 웃는 척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들보다 천배 만배 훌륭한 분이에요. 혼자서도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셨다고요.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외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민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와 친구분들이 저를 너무 무시해요. 혼자 자랐다고 해서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 거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요? 제가 얼마나 상처받는지 아세요? 알겠어. 다음에는 조심하라고 말해볼게. 하지만 민수 씨의 말은 공허했어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은혜야, 내가 친정아버지를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현실을 좀 봐야지. 네. 장애인이고 가난한 게 사실 아니야. 그런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좋지만 우리 앞에서는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어.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아버지를 장애인이라고 부르시다니. 그것도 그런 식으로요. 우리 아버지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강한 분이라고요. 하지만 이번에도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어요. 대신 눈물만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버지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의 울분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밤마다 혼자 누워서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런 아버지를 시댁에서는 왜 무시하는 걸까요? 아버지는 다리 하나 없어도 당신들보다 훨씬 멋진 분이에요. 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당신들은 자식을 위해 뭘 희생해 봤나요?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어요.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답답함, 아버지를 보호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무력감이 가슴속에 켜켜이 쌓여갔습니다. 점점 저는 시댁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 항상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고,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젠가는 꼭 말해주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당신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하지만 그 언젠가가 언제일지는 알 수 없었어요. 저는 그저 이 울분을 가슴속에 묻어두고 하루하루를 버텨나갈 뿐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어느덧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두 아이를 낳아 키우며 시댁에서 며느리 노릇을 해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댁분들의 시선이 조금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저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70 중반이 넘으셨어요. 전화를 할 때마다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더 조용해지셨고 가끔 숨소리도 거칠어지셨어요. 아빠, 몸은 어떠세요? 괜찮다, 은혜야. 아빠는 아직 팔팔해.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가게 일도 예전만큼 하기 어려워지신 것 같았습니다. 가게 그만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이제 쉬셔야죠. 아니야. 일을 안 하면 더 빨리 늙을 것 같아서. 고집스럽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아버지가 많이 지쳐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친정에 가면 아버지는 여전히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은혜 왔구나. 손자들도 함께 왔고. 손자들을 보실 때만큼은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무척 따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다리가 아파요? 둘째가 천진하게 물어볼 때 아버지는 늘 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너희 엄마를 구하려다가 다친 거야. 그래서 엄마가 지금 여기 있는 거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아직도 그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거든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시댁에서 큰 제사가 있어서
친척들이 많이 모였어요. 저는 새벽부터 음식 준비에 바빴죠. 15년이 지나도 시댁일은 여전히 저의 몫이었습니다. 은혜야, 전이 좀 타는 것 같은데. 나물 간이 싱거우니까 다시 무쳐. 시어머니의 지적은 계속됐지만 이제는 그러려니 했어요. 워낙 오래 들어서 익숙해졌습니다. 문제는 제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던 때였어요. 시아버지가 평소보다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았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참 달라졌어. 시아버지가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만 봐도 그래. 친정아버지가 그 모양인데도 당당하게 잘 살잖아. 제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 모양이라니 아버지를 두고 하는 말씀인가요?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시아버지는 계속하셨어요. 다 아는 얘기잖아. 불구의 가난뱅이인데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운지. 그 순간 머리가 띵해졌어요. 불구라고요?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셨다고요? 아버님, 그런 말씀은 사실을 말하는 건데 왜? 한쪽 다리 없는 장애인 맞잖아. 그런 아버지 둔 게 창피하지도 않나? 주변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아이고 하면서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15년 동안 가슴속에 쌓아온 모든 것들이 폭발했어요. 그만하세요. 저는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저를 바라봤어요. 우리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은혜야, 진정해. 민수 씨가 당황해서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15년 동안 참았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시아버지는 술에 취해서도 제가 이렇게 화내는 모습에 당황하고 계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세요? 눈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없이 혼자서 저를 키우신 분이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농사 짓고 농한기에는 막노동까지 하시면서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제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한 건 그게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무작정 집을 나가서 위험에 빠졌을 때 아버지가 저를 구하러 오시다가 사고가 났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제 때문에 다리를 잃으셨어요. 그런데도 저를 단 한 번도 탓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당신 잘못이라고 하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친척들 모두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의족을 차시고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를 대학 보내주시려고 밤낮으로 일하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장애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시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는 당신보다 100배, 1000배 훌륭한 분이에요. 자식을 위해 목숨까지 걸 수 있는 분이라고요. 은혜야. 민수 씨가 놀라서 저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15년 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아세요? 혼자 자란 아이라고, 어머니 없이 자라서 버릇없다고,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아세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아버지도 되어주시고 어머니도 되어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을 당신들이 무시할 권리가 있나요? 시댁 사람들은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사랑이 뭔지, 희생이 뭔지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때 시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술이 깬 것 같았습니다. 나는 시아버지가 뭔가 말씀하려다가 그냥 고개를 숙이셨어요. 잠깐 바람 쐬고 와야겠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묵묵히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친척들도 하나둘 어색해하며 자리를 피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모든 울분이 터져나온 것 같았어요. 은혜야, 너무했어.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민수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상처받을 말씀을 먼저 하신 건 시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말씀 들을 분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도 별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제 말이 다 사실이라는 걸 아시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빠, 안녕하세요. 은혜야.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었냐? 아니에요. 그냥 아빠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그래, 우리 딸.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아빠한테 말해라.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드디어 아버지를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 시댁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아버지는 며칠 동안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셨고, 친척들도 저를 보는 시선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이 후련했어요. 15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드디어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드디어 아버지를 위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서 후련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후회도 됐어요. 내가 너무 과했나? 시아버지도 나이가 많으신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모독하는 말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어요. 문득 편지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께 오늘 있었던 일을 제대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전화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마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책상 앞에 앉아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글자를 써 내려갔어요. 사랑하는 아버지께, 아버지, 안녕하세요. 늦은 밤에 갑자기 편지를 쓰게 됐네요. 오늘 있었던 일을 아버지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버지, 제가 오늘에서야 아버지 자랑을 했습니다. 15년 동안 시댁에서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아버지 자랑을 말이에요. 그동안 왜 더 당당히 말하지 못했을까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저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데 말이에요. 제가 너무 소심했나 봅니다. 오늘 시아버지가 아버지를 모독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순간 참을 수 없어서 15년 동안 쌓인 마음을 다 쏟아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위해 하신 모든 희생들을, 어떻게 저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말했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왜 이제서야 그런 말을 했을까요? 진작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어야 하는데. 하지만 아버지, 이제는 제 마음속에서 아버지를 숨기지 않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분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게 제가 아버지의 딸로서 해야 할 일이니까요.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버지의 딸 은혜 올림.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나왔어요. 이제서야 마음이 좀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편지를 붙였어요. 아버지가 편지를 받으시면 어떤 기분이실까 궁금했습니다. 이틀 후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혜야, 편지 받았다. 아버지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네, 아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요. 아빠가 더 고맙지. 그동안 힘들었을 텐데 참느라 고생했구나. 아빠,
편지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 우리 은혜가 이렇게 컸구나 싶었지.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계속하셨어요. 은혜야, 아빠 말 잘 들어라. 네, 아빠. 너는 이미 충분히 훌륭한 딸이야. 아빠를 위해 그렇게 화내지 않아도 돼. 하지만 아빠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고맙지. 정말 고마워. 하지만 이제는 마음 편히 살아라. 아빠는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그때 아버지가 오랫동안 하지 않으셨던 말씀을 하셨어요. 은혜야, 은혜는 이미 충분히 은혜로운 딸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린 시절이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자주 해주시던 말씀이었거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듣지 못했던 말이었죠. 아빠.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내 이름 지을 때 아빠가 뭘 바랐는지 아냐? 무엇을 바라셨어요? 은혜라는 이름처럼 남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랐어. 그런데 정작 아빠가 내게 더 많은 은혜를 받았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때문에 아빠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 너 때문에 매일 웃을 수 있었고, 너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잖아. 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 편히 살아라. 아빠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 그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저를 걱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계셨어요. 며칠 후 시아버지가 저를 따로 불러주셨어요. 그날 이후 처음 대화하는 거였습니다. 은혜야, 앉아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좀 더 부드러웠습니다. 그날 내가 말을 너무 함부로 했다. 아버님, 내 아버지 이야기 들어보니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내가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줬다. 미안하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아버지가 사과하실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괜찮습니다, 아버님. 아니야, 괜찮지 않아. 1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시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계속하셨어요. 내 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싶다. 시간 되실 때 한번 모셔와라.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요? 그래. 그런 훌륭한 분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부끄럽다. 일주일 후 아버지를 모시고 시댁에 갔어요. 아버지는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으시고 오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깍듯이 인사하셨어요. 사돈어른, 그동안 우리 며느리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맙죠. 두 분이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사돈어른께서 은혜를 정말 잘 키우셨습니다.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대단하세요. 시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씀에 아버지도 감동하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은혜야, 이제 마음 놓고 살 수 있겠다. 네, 아빠. 어른들도 다 사람이야. 때로는 실수할 수 있지. 중요한 건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아버지는 끝까지 너그러우셨어요.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그날 밤 아버지와 함께 보낸 시간은 정말 소중했어요. 오랜만에 어린 시절처럼 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혜야, 기억하거라. 네. 사람의 은혜는 꼭 갚아야 한다고 했잖아. 하지만 가장 큰 은혜는 사랑이야. 사랑이요? 그래. 내가 아빠를 사랑해 준 것,
그게 아빠가 받은 가장 큰 은혜였어. 아버지의 그 말씀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당당히 자랑할 수 있게 됐고, 시댁에서도 인정받게 됐으니까요. 무엇보다 아버지와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이 모든 이야기의 끝은 결국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제가 아버지께 드리는 사랑. 그것이 저희를 이어주는 가장 강한 끈이었어요.